대입술. 잘 지내셨어요? 흰눈 녹기 전에 산에 한번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주 찾는 고목인데 오동나무예요. 오동나무. 오동나무는 좀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 속이 비net들이 좀 빨리 자란 것 같긴 해요. 어떤 뭐 사람을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나무가 그렇다고요. 순수하게 대나무가 속이 비었죠. 그래서 굉장히 한 해의 사료로는 가장 빠르게 키가 자라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뿌리가 가늘면 대나무도 가늘게 올라오고요. 뿌리 자체가 오래돼서 두꺼우면 이 대나무 죽순도 크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가늘고 시간도 약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원이 부족한 것인데 그 결과물이 실할 거다라는 기대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에서는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대나무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작은 뿌리에서는 이 죽순 자체가 가늘고 뿌리가 긴 곳에서 올라오는 죽순은 이렇게 크게 생겼죠. 키는 비슷하게 자란다 하여도 몸통을 키우지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역사가 그렇고 개인마다의 사람의 지식이나 그 알매 창구가 한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그게 약할 때는 결국 약한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괜히 강한 척하고 많은 것처럼 하고 큰 것처럼 하고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폼을 재기도 하죠. 오동나무는 천년목이에요. 그 막루동판에 가니까 천년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그 어른들이 옛날 목수들이 하던데 그 천년목이 뭔가 했더니 천년목은 별 같은데 기둥으로 세우거나 그럴 때 쓰는 아주 큰 특별한 나무들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뭐 어디 헛간이라든가 어디 행랑채 같은 거 이렇게 뜯어낼 때 보면 정말 오래된 고가구가 나오잖아요. 그런 고가구라기보다 고목재, 고목재를 재활용해서 쓰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일부러 구입해서 태우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또 그걸 해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싸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막 아무렇게나 버리고 그런데 그걸 또 애타게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 막노동판에서의 천년목은 그런 거예요. 그 요즘에는 말이 이제 현실에 따라서 바뀌니까 천년목은 그 쇠파이프를 말하더라고요. 천년목 가져와.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더니 이렇게 소위 아시바라고 해서 위에 이게 대고 밑에 이렇게 그 잡아주는 철기둥. 일본 말이 뭐 대부분이니까 다른 저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아시바를 대체할 만한 우리나라 말이 뭐 없나? 보면 뭐 버팀목, 버팀 쇠기둥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요새는 잘 안 쳐. 그냥 쉽게 말해버리니까. 요새는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몇십 년간 정말 100여 년간의 그 언어의 잔재가 일제강점기 언어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 거기만 있겠습니까마는 좀 요즘에 와서 무슨 새로운 신조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막 그런 말들 영어하고 또 이 한국어 막 버무려 가지고 최근에는 뭐 대통령이란 사람도 뭐 이상한 그 영어를 남발했더만요. 뭐 하러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을 일부러 찾아서 그 대표자들은 조심스레 말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이 그 뒤에 있는 쓰러진 나무는 오동나무인데, 오동나무 역시 클 때 커가면서 이게 속이 비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가볍기도 하려니와 이 자체에 울림이 있어서 주로 장구의 제목, 북의 재료로 썼죠. 소리가 아주 좋으니까요. 처음부터 속이 빈 채로 자랐으니까 그만큼 공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딸들 이렇게 시집 보낼 때 한 15년, 20년 안에, 한 15년이면 예전에 시집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충분히 목재가 돼서 농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만큼 크기로 자라는, 아주 빨리 자라는 나무이고, 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관을 짜잖아요. 관을 짤 때도 가벼워서 이 목재를, 오동나무 목재를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천년목 맞는 거죠. 장구가 오래 잘 보관하면 뭐 천년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길게 가고요. 북도 그렇고 농도 그렇고. 자, 그런 나무가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저쪽 그 뿌리 있는 쪽이 약했나 보죠. 그래서 쓰러진 채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오면 그런 마음이 살짝 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고 늘 성한 것은 없고 변화무쌍하다. 엊그저께 그 놀터에서, 새로 그 동생이 만들어 놓은 놀터에서 서운함 없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다 왔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꿈처럼, 이건 만약 현실이 아닌 것처럼 일상에서 벗어난 일탈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 없었던 스트레스까지도 풀어질 만큼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작정하고 그렇게 하자고 애썼던 건 아닌데, 마치 번개 모임 같은, 요새 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다 왔어요. 여러 사람이 섞이고 버무려지면 불편할 텐데,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냥 잘 놀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장소 제공해 준 우리 홍 대표 동생님한테 고마움 다시 전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서운하지 않게 내려서 더더욱 다시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돌아와서 부지런하게 그 편집해서 좀 잘라내고 해서 동영상 업로드 했는데 뭐 많이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만요. 좀 약간 자괴감 같은 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공통 분모를 찾아내 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와 관련된 얘기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좀 주절거리면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허공에 떠 있는 얘기,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일상을 빗대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건데, 물론 일방적인 거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조회수가 없어요. 그냥 뭐 40여 명 안팎이고, 풍산개라는 이름을 그 제목에 넣었더니 뭐 저는 그 일상이었기 때문에 뭐 밥 주고 그냥 개 데리고 산책하는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그걸 이제 띄웠나 보죠. 아니면 일부러 찾은 것 같지는 않고요. 사람들이 뭐 2, 3천 명이 훌쩍 넘은 조회수를 기록했더라고요. 조회수 잘 안 보려고 하지만 가끔씩 그래도 제가 이제 제작자이기 때문에, 뭐 요즘 말로는 크리에이터, 그래서 한 번씩 제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풍산개의 그 유튜브 컨텐츠는 몇천이 넘어가고, 제가 열심히 얘기해 준 이런 얘기들은 4, 50이고, 그래서 그 개보다 못한가라는 그런 자괴감. 제 얘기가 개소리보다 못하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저보고 낚시질을 했다고 해요. 풍산개를 가지고, 풍산개도 아니고 잡종 뭐라고 했죠? 뭐라고 그래요? 섞인 거 그거 가지고 낚시질 했다고 요걸 써놨더라고요. 아니 뭐 풍산개 자체가 물론 제개도 아니고 저야 좀 당분간 거쳐 할 곳을 염소막에서, 염소는 정작 키우지도 못하고 친구의 개를 좀 뭐랄까 보관 관리 하고 있는 중인데, 뭐 그런 욕을 얻어먹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낚시질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낚시에 그 미끼에 물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온 주제에 저한테 낚시질이라고 욕을 하다니 좀 가소롭더라고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히 이거 아닌갑다 하면 물러가면 되지, 뭔 악플 악담을 해요. 난 그런 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올리면 바로바로 지울 거예요. 악플도 관심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전 뭐 그런 거 괜히 기분 나쁘게 거기다 저장하고 해놓고 싶지는 않아요. 굳이 선풀이니 뭐 좋은 그 댓글 같은 거 남겨달라고 막 사정하지 않겠어요. 그냥 내 감정이 좋았다, 기분이 좋다, 뭐 크크크 해도 좋으나 알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들 갖다 달면 바로 삭제입니다. 애쓰게 아까운 시간에 거기다 댓글 달고 악플로 삭제 당하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풍산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뭐 풍산개에 뭐 양산의 풍산개 뭐 2마리 어쩌고 그렇게 써 있고, 개를 참 너무 사랑하시네요 뭐 어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내용인 줄 알고, 저는 이런 개는 이런 친구의 개를 맡아 놓고 있었던 중이다, 이런 정도 달았는데, 그 밑에 또 이상한 악플이 달렸더라고요. 뭐 정치적인 건 얘기하지 말아라 뭐 어쩌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가 저한테 하는 줄 알고 기분이 살짝 나쁘다가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양산의 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얘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렇구나, 그냥 씁쓸했습니다. 그런 걸 뭐 하려고 이렇게 자기 그 의사를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속에 가지세요. 그런데다 놓지 말고. 그래서 결론은 그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 끝만 본다는 그 말처럼 사람들이 참 그래요. 가슴이, 같은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머리들이 빠갈까? 응? 붕어 IQ는 뭐 3초라고 하죠. 뭔 얘기를 하려면 그 내막 또는 그 원인, 그 다음에 그 얘기가 흘러온 그 길들을 따라서 왜 그런 얘기들이 생겨났는지를 찾을 거지, 귀에다 귀속말로 계속 전해진 이야기들은 결국 다 다른 얘기예요. 옛날에 그 무슨 가족오락관 같은 데서 이렇게 등에다가 귀 막고 이 손가락으로 뭐 쓰거나 아니면 뭐 입 모양만 가지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솔방울, 그러면 그 사람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입 모양만 보잖아요. 그래갖고 전화하면 나중에는 뭐 이상한 털 가방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웃었던 거. 근데 되게 웃었지만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를 가린 채 남들이 그 말하는 입 모양만 보고 자기가 자기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솔방울 갖다 털 가방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한 100이면 적어도
한 7, 80명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알고 말하시자고요. 알고 조금 더 어디서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솔방울이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전했으면 그 얘기까지 찾아가서 알고 좀 얘기하자고요. 제발. 왜? 저를 포함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 털가방이라고 외쳐되는 사람들 때문에. 솔방울을. 아, 열받아. 우리 양대수 명인님께서 준 대입술 한 6도 정도밖에 안 돼서 먹을만해요. 차에 한 두세 병 남겨진 채로 실려 있길래 제가 목마를까봐 그냥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왔어요. 커피를 마시나 맥주를 마시나 이 명인이 제작한 주성골 그 대입술을 마시나 뭐가 달라요? 좋으면 됐지. 자, 그래서 악플에 대한 얘기 그만큼 했고, 저도 막 열을 올려가면서 했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제가 다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할지 안 할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이 될지. 오늘이 이제 2022년 호랑이 해의 마지막 달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호랑이 해가 참 맹호를 불렀네요. 맹호를. 호랑이 같았던 인상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인상이 호상이었는데, 근데 정말 한 번도 으르렁거리지 못하고 거의 집만 지키다가 임기를 마친 것 같고, 그냥 산속에서 어슬렁거리던 맹호가 이제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느낌. 그냥 속상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사람 기분의 문제잖아요. 희망의 문제고,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쭉 가라앉히고 맥 없어지고 불편해지고 불만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좀 어설픈 호랑이 몰아내고 좀 싸납게 한번 자리 지켜보라고 모셔온 손끝들 때문이 아닐까요? 그 책임은 본인들이 지지도 않고 맥 없는 피해자들만 만들어가고 있을 거다. 그거 막막합니다. 더군다나 다음에는 토끼의 해라고 그러죠. 토끼가 이 호랑이의 밥이잖아요. 그러면 토끼와 같은 수많은 소시민들이 밥이 돼가지고 사냥을 당하는 해가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또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사실 방송에서는 보신각 타종 같은 거 할 때 보면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가 밝았고요, 어쩌고 지혜로운 토끼가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 그 개뻥이에요. 왜 그러냐, 이 시비간지 이것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요것은 음력을 세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력설인 것이죠. 설부터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한 달 가까이를. 그러니까 토끼해라는 것은 음력설을 지난 날부터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부화내동하고 있다. 막 그냥 남들이 막 하면 막 끌려가고 막 밀려가고 막 들뜨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월드컵 평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월드컵 하면 막
더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것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을 마지막 코멘트로 하고 길게 얘기한 것 같아서 그만 닫으렵니다. 테이프. 자, 이제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멋지네. 이렇게 하면 광고가 되나? 이 대입술 다 먹고 가야 되겠어요. 조금 남았는데, 그죠?